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윤성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영리병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며칠 전에 이제 발표된 뉴스에 따르면 제주도에서 이제 준비 중이던 우리나라 최초의 영리병원이 드디어 이제 허가를 받고 이제 오픈할 준비를 이제 하나 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시민단체들, 좌파 시민단체들이 그 영리병원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오늘 뉴스 중에, 어제죠. 어제 뉴스 중에 흥미로운 사실은 그 의협이 영리병원에 대해서 반대하고 의협 회장이 지금 제주도로 건너가서 제주도지사, 원희룡 지사를 만나고 면담을 했어요. 그 의협도 영리병원에 반대한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이게 참 모순이고 앞뒤가 맞지 않아요. 음, 원격 진료, 또 영리병원, 거기 이제 정부가 이제 그걸 하려고 했는데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 의료계의 의사들 모임인 의협이 이걸 반대한다는 건데,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관치 의료,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의료를 통제하는 이 시스템에 순응을 하겠다는 말이에요. 평소에 그렇지 않잖아요. 평소에 관치 의료 행정에 대해서 반대하고 의사들의 자율권, 자유를 찾기 위해서 투쟁을 해야 되는 게 의협인데 오히려 영리병원과 같은 자유가 주어지는 기회를 지금 박차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뭐 당연지정제라든지 이런 의료계를 이제 족쇄를 채우고 있는 것들을 벗어내기 위해서 투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의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협의 말에 따르면 사람의 생명권을 돈을 주고 뭐 팔거나 사거나 할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생명권이라는 것도 사실 아주 추상적이거나 아주 좀 구름 잡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 생명권이라는 거는 내 생명을 누가 침해하고 이런 게 아니라 병들고 또는 다치거나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치료받을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누군가 다른 사람의 생명권을 침해해서 해치거나 뺏거나 할 그거를 못하게끔 한다는 의미의 생명권이 아니라 내가 병들었을 때 그걸 나아야 한다는 게 지금 그 의협이 주장하는 생명권이잖아요. 세상에 그런 생명권이 어딨어. 자연계에서 생명체는 나이가 들면 병들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이유로 병들고 죽고 하는 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게 자연계에 속한 생명체의 숙명입니다. 근데 그걸 거부하고 생명권을 달라니 그런 권리가 어딨어 사실. 그것도 위선적인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의협이라는 게 이익단체로서 의사들의 자율권, 자유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지금 전혀 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의협이 이런 주장을 하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의협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바의 방향과 반대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순응해서 국민들 대다수가 영리병원에 반대하고 영리병원을 찬성하면 마치 그 부자들과 있는 자들을 위한 그런 뭐 약간 나쁜 사악한 그런 집단으로 보일까봐 저는 이 의협이라는 단체에서 급히 영리병원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영리병원이라는 게 뭡니까? 그건 병원이 영리를 추구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외부에서 투자를 이렇게 하고 그 투자를 받아서 병원을 이렇게 운영을 한 다음에 이익이 남으면 밖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투자를 한 사람이 그 돈을 다시 회수해 이게 배당을 받듯이 이렇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생각하죠. 영리병원을 이렇게 하게 되면 투자한 사람들이 이익을 막 뽑아야 되니까 이게 막 병원비가 비싸져서 결국 이 영리병원이 막 퍼지고 하면은 우리나라 공공의료 체계가 무너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치료를 못 받게 되고 뭐 이런 이제 소설을 막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영리병원이 생긴다면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거기서 이익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당연히 많은 투자자들이 생길 수 있고 그 투자자들이
돈이 될 만한 분야에 큰 좋은 병원들을 짓게 됩니다. 그럼 경쟁이 많아지고 좋은 의사들을 서로 데려와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커집니다. 내가 이 병원을 그냥 일반적인 기존의 대학병원을 선택할 수도 있고, 어떤, 뭐, 암이나 심장 분야나, 뭐, 안과의 라식이나 이런 특화된 아주, 그런 영리병원들, 투자가 많이 된 그런 고급 병원들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머지도 그 경쟁의 영향에 따라서 점점 그 수준이 향상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영리병을 통해서 의료시장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소비자의 환자들이나 환자 보호자들의 소비자로서의 그 선택권을 많이 줄 수 있다면, 그거는 오히려 가격을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서비스 산업으로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뭐, 우리 안과 라식하는 거 어때요? 시간이 지날수록 경쟁하고 광고 많이 하고 이런 게 허용이 되니까, 라식 그 수술 가격이 점점 떨어졌던 그 과거를 아마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따라서 영리병원을 허용한다는 것, 투자자가 의사 아닌 다른 사람들도 투자를 할 수 있고, 투자를 한 다음에 그 돈을 빼갈 수 있다는 것은 의료계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을 줌으로 해서 돈이 많은 사람이든 돈이 적은 사람이든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처럼, 아니 영리병원에서 이렇게 돈을 뽑아야 되니까 더 많이 착취를 하지 않겠느냐. 그래, 돈 비싸게 막 받을 테니까 가난한 사람이 더 치료받기 힘들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어떤 투자자를 받는 병원이 그런 식으로 가격을 올린다고 생각한다면 거꾸로 다른 예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에 외국인들이 보니까 삼성전자가 전자제품 너무 잘 만들어. 그래서 삼성 좋아요 이러면서 막 2조, 3조 막 이런 큰 돈을 삼성에 투자하고 배당을 받는다고 칩시다. 만약에 그 투자한 것 때문에 그 결과물, 우리 반도체 가격이 막 오른다면 삼성은 투자를 받을수록 자기 제품 가격이 올라가니까 장사가 안 되겠죠. 쉽게 말하면 삼성은 외부에서 투자를 받을수록 회사가 망하게 되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투자를 받고 안정적으로 배당을 받기 시작하면 그 병원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큰 병원들이 투자를 받고 하려면은 정상적인 방법은 금융권을 이용하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거 얼마나 리스크가 크고 위험한 방법이야. 근데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그거를 좋은 설비, 좋은 의료진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건 당연히 의료 서비스의 질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그 서비스의 가격도 결국은 낮아지게 됩니다. 예. 삼성전자랑 똑같아요. 그 의료 서비스라는 게 일반적인 경제 원칙에서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영리병원이라는 거는 결국 이러이러한 앞에서 말씀드린 소비자의 선택권, 그 다음에 훌륭한 서비스를 만들면서도 서비스의 가격을 오히려 떨어뜨리거나 그렇게 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큰 좋은 제도다. 오히려 지금 제주도에 허용된 그 병원은 사실 너무 미용 병원에만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좋은 제도를 빨리 다른 병원, 다른 지역, 특히 수도권 같은 의료 수요가 많은 그런 지역에서 허용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본다면 회장이 지금 제주도에 가서 그렇게 항의를 하고 면담을 신청한 거는 매우 부적절하고 시장의 어떤 흐름과 우리 시장 경제의 흐름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경제의 중심은 자유기업입니다.